양원님 안녕하세요. 저희 10살 된 고양이가 오줌을 못 싸고 화장실에 계속 들락날락해서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쉬를 못 산 이유가 다리가 아파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었더라고요. 다리가 가끔 쩔뚝거려서 그것도 사진을 찍어봤는데 고관절 이형성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고관절 뼈를 자르는 수술이라던데 10살 된 노묘가 견딜 수 있는 수술일까요? 아파서 스트레스가 심하다는데 나이가 있어서 너무 고민이에요. 그리고 어떤 케어가 필요한지와 수술 예후도 궁금합니다. 좀 질환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질환적인 질문에 대한 예후나 판단은 다니시는 병원 담당 선생님이 제일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이게 스트레스도 있겠지만은 관절염이 있거나 통증이 있으면 화장실 턱이 높기 때문에 높아서 못 올라가서 화장실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노령묘라던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거나 고관절 이형성이라는 거는 고관절 관절 쪽이 안 좋잖아요. 그럼 화장실 턱을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화장실 턱을 낮추지 못한다. 그럼 화장실 턱을 무리가 안 가게끔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받침대를 좀 놔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조금 고양이가 화장실 실수를 좀 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 때문에 못 가서 화장실을 좀 못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수술을 해서 개선될 경우는 화장실을 원활하게 쓸 수도 있고 조금 보조적으로 화장실을 좀 편하게 갈 수 있게끔 좀 받침대라던가 슬로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장애가 있으신 분들 휠체어 잘 타게끔 약간 경사대, 경사대 같은 거 놔주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수술이라는 거는 나이는 상관이 없다라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상관이 없으면 뭐가 상관이 있냐? 마취를 좀 견딜 수 있는 마취 전 상태가 되게 중요한 거죠. 마취 전 검사가 되게 중요하고요. 마취 전 검사에서 순환기 문제가 없는지, 뭐 심장이라던가 콩팥이라던가 간이라던가 이러한 문제가 없다면은 마취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냥 고관절 이형성에 대한 교정이 된다면 통증으로 인한 뭐 공격성이나 화장실 문제는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두 양이를 모시고 있는데 첫째 2살 암컷이고 소심 예민한 성격이고요. 둘째는 1살 수고 완전 개냥이에요. 두 마리 같이 산 지 6개월째인데 2달 전부터 첫째가 둘째 놀거나 밥 먹을 때마다 시비 걸거나 양펀치 날며 싸움 거는데 그럴 때마다 둘째는 도망가서 구석에 숨거나 옆으로 누워요. 인식 개선한다고 같이 놀아주면 첫째는 둘째 노는 것만 바라보고 둘째만 노는데 또 이러다가 첫째가 또 둘째 공격하고 그러네요. 펠류에는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둘째가 마냥 공격당하는 게 아닌 게 제가 퇴근해 집에 오면 달려와 첫째 목덜미를 물기도 해요. 근데 얼마 전 둘째가 방에 대소변, 똥오줌 테러를 했는데 첫째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화장실은 깨끗했답니다. 그리고 합사 2달째부터 같은 침대에서 자기도 했는데 이젠 첫째와 같이 앉아 혼자 자요. 이것도 둘째가 싫어서 그런 걸까요? 질문이 길었네요. 매번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해요.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첫째와 이제 관계적인 질문들은 제가 오히려 역질문을 할 게 되게 많아져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적인 좀 돌발 변수들이 조금 많죠. 우선 화장실이 몇 개인가요? 2개죠. 예, 일단 2개니까 잘못됐죠. 베란다에 2개, 베란다에 2개도 잘못됐네요. 베란다에 2개라는 것도 약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2개가 있다라는 거는 최대한 분리를 해놓는 게 좋아요. 각각 다른 공간에 분리를 하는 게 좋고, 네, 많은 분들이 그런 핑계를 대시긴 해요.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 한 개 더는 둘 데가 없어서 큰 걸로 2개. 큰 거 2개도 좋긴 하지만 최대한 좀 개수가 많은 게 동선이 좀 겹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밥 먹을 때 어떤지, 밥 먹을 때도 자율급식 하시나요? 첫째는 자율급식을 하시고 둘째는 제한급식. 이것도 좀 특이하네요. 그러면은 둘째가 밥 먹을 때 제한급식을 할 때는 첫째를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밥 먹을 때나 놀 때는 되게 개별적으로 노는 걸 되게 추천하거든요. 만약에 원룸이다, 분리가 불가능하다면은 베란다라는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대소변 테러, 똥오줌 테러를 했는데 첫째에 대한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지금 베란다라는 공간이 동선이 겹치다 보니까 아마 둘째 고양이가 화장실 이슈 있지, 노는 문제 있지, 다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슈, 먹는데 이슈 있지, 대부분 다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간적으로 원룸이시라면은 이게 동선이 자꾸 겹치는 거죠. 먹을 때도 이게 신경이 쓰이고, 놀 때도 신경이 쓰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갈 때도 신경이 쓰이고, 이게 최대한 동선을 겹치지 않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일 경우가 높아요. 공간을 되게 확장해서 잘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좀 이게 질문을 어려운 질문을 가져와가지고 제작진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